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세계 언론인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과 이를 옹호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이라 비하한 듯 왜곡하고 과장하는 국힘, 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짖으라고 종을 흔드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으며 당 대표와 의원의 발언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노종면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언론에 대한 폄훼성 발언으로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며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해 김 여사의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2억 3,670만원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원으로 연료비 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배 의원은 정부가 먼저 김 여사 초청을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과 도종환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에게 총 4번에 끼니당 25만에서 30만원의 기내식이 제공됐고 총 비용은 105만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 전 장관은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고 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입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사팀의 사건을 배당해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고소인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나오니 애가 달나보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면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동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형사 2부는 19일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발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하며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출장 예산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영부인이 관련된 만큼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문체부가 예산을 편성해 함께 다녀온 것이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을 통해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 목사와 서울이소리 백은종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법조계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17일 수정되면서 이혼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1998년 대한텔레콤, 현 SK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 판단도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항소심 판결문 수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하면 수정된 1,000원을 전제로 재산 분할이 타당한지 심리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애초 수치 100원을 전제로 한 항소심 결론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이 치명적인 오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류와 수정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의 수정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낼 경우 대법원은 항고심과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배당해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각각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 심리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7일 집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진료실 대신 강당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의료 붕괴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의대생 등 100여 명과 함께 항의했습니다. 강성범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것이라면 환자를 볼모로 한 행위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휴진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수들은 처분 모두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대위 교수들은 당초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으나 혼선 끝에 휴진을 일주일만 하겠다고 결정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무기한이라는 표현에 환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곧바로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정정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A 교수는 병원에 출근해 80여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고 B 교수도 외래 진료를 소화했습니다.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개원의 집단 휴진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차원의 대형 병원 휴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사들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공문을 우편 등으로 보냈습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끄는 18일 의사총파업을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집단 진료 거부라고 규정하며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024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고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방문을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치는 작년 11월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오노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24세 현지 대학생도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 말라며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하계올림픽 개최지 주민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로 인해 물가와 숙소 문제가 심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르체비치와 노라는 파리시 당국이 대학생 기숙사를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지하철 요금이 거의 2배로 오르거나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테러 발생 가능성,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제주도는 밤부터 점차 흐려지다가 늦은 밤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20일 아침에는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고 오전 중에는 전북 남부와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